구독, 좋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김영삼 대통령의 머저리 같은 인사, 임창열이라는 사람의 IMF 지원 요청 번복 의사 발표로 인해서 IMF로부터 최악의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몰려버렸습니다. 실기했구나 또. 네. 그래서 12월 3일 날 사인을 했고 그래서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리셋을 해버리는 30개 대기업 중에 16개 다 모가지 치고 그다음에 각 기업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전부 다 거리로 몰아내고 이 와중에 치른 대선에서 김대중이가 당선되고.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네. 11월 19일에 네. 깡드 씨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강영식 경제부총리하고 만나가지고 다 얘기를 다 다 해놨는데 끝내놨는데 그거를 11월 뒤집은 19일에 강영식을 해고하고 새로운 임창열이 와서 11월 19일에 우리 IMF 안 받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 강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11월 21일 바로 이틀 후에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IMF 받겠습니다. 네. 그러고 12월 2일에 드디어 사인. 이제 사인을 하게 되고 아니 무슨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요. 예. 강경식하고 김인호를 해고한 게 11월 17일인데 예. 그날 오후에 임창열이가 IMF에 안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IMF 깡두시 총재가 이것들 뭐 하는 것들이야 이거. 그럴만 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IMF가 원래 한국에다 호의적으로 준비해놨던 그런 어떤 협상안보다 훨씬 가혹하게 가혹한. 예. 안 되겠다 이것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옛날에 우리가 가혹하게 했던 거 그 조건을 내놓고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너희들 파이어야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진짜 이 IMF 때문에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된 가장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때는 이제 사회 초년생 정도쯤 단계였기 때문에 네. 일자리 구하러 다니라고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나마 좀 어느 정도쯤 생활터전을 잡았던 그런 분들 전두환 대통령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래 저축하고 우리가 아끼면 잘 살 수 있어 그런 희망을 가졌던 중산층들 하루아침에 진짜 거리로 나앉았거든요. 그 당시 조선일보에서도 예. 그 해고 방이 붙었는데 아 조선일보에서요? 그러면 한 70m 방이 붙은 거예요.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는 난 저 임창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하고 상의한 다음에 IMF로 안 가겠다고 예. 우리가 그 위기를 우리 스스로 극복하겠다고 저렇게 뻥을 쳤는지 지금이라도 저거 수사해서 다시 밝혀내야 됩니다. 허허. IMF에서 구제금융을 우리가 주긴 주겠다. 예.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 없애. 그래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폐기가 됐어요. 예. 왜 그랬느냐? 이 경제개발 계획이 있으면 조직적으로 쫙 해가지고 경쟁력을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개발 계획이 폐기된 이후에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앞으로 2050년에 국가 미래 비전이 뭐냐 그러면 아는 사람 있어요? 이때만 해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질 때는 예. 우리 1차 경제개발 계획이 끝나면은 우리는 어느 나라가 돼 있을 거고 2차 계획이 끝나면 어느 정도가 돼 있을 거고 이게 다 수치상으로 그리고 그림으로 해가지고 몇 년도에는 여기에 공장이 서고 몇 년도에는 뭐가 어떻게 변하고 전력 생산은 얼마가 늘어나고 다 이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있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 제일 먼저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원전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AI 시대가 돼서 전력이 폭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저 원자력 발전 안 하면 나머지 AI에 필요한 전기는 뭘로 할 거요? 뭐 태양광 한다면서 온 산을 다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태양광으로 그게 되면은 다른 나라 다 하지 왜 안 해? 그러니까요. 공짜인데. 이런 미치광이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예. 계획과 기획이 없는 무대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서부터 정착된 기획 및 계획의 나라 대한민국의 신화가 붕괴가 돼서 이후에 한국은 국가 차원의 장기 발전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5년짜리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설익은 정책만 설레발이 치다가 이 정부 끝나면은 그 전 정부 하던 거 다 불도사로 밀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 버렸다. 그 시작이 김영삼의 입니다. IMF였다. 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이 세운 국가 핵심 정책과 전략과 비전을 다 폐기해 버려요. 네네. 새로 당선된 대통령 자기 입맛에 맞는 정책을 그냥 빨리 하기 위해서 별 미치광이 같은 짓을 다 버려. 자기 임기 동안에 하려고요. 예. 5년 주기로 국가의 핵심 정책과 전략, 비전, 철학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지금 36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음흠.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뭔지, 도달해야 될 목표가 뭔지 이런 것들이 다 실종된 그야말로 무대뽀의 나라가 됐다. 이게 IMF가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계획이? 대한민국의 10년 후에 우리의 그 전력 생산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삶의 질과 이런 것들은 어느 목표까지 가 있는지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계획이 없는데. 1998년 4월에 감사원이 외환위기 관련 특별 감사를 실시했어요. 예. 이때 외환위기의 원인이 뭐냐? 정부의 위기 대응에 대한 신뢰가 상실한 것이다. 정부를 이제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군요. 예. 아니 참모들이 똑똑하면 뭐예요? 대통령이 돌대가리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기획이 경제수석이 와서 경제 보고를 하면 나 모르니까 나한테 보고하지 마 하고 등 돌리고 돌아앉았다고. 미치겠네 진짜. 1998년 1월 한 달 동안 3,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도산을 했습니다. 예. 산업시설 가동률이 65%로 떨어졌어요. 실업률은 98년 10월에 7%, 99년 2월에 9%로 최악의 수준이 됐어요. 직장을 잃고 거리로 쫓겨난 사람만 통계에 잡히는 사람만 200만 명. 감사원이 1997년 외환위기 원인 분석과 평가에 나온 내용 중에 핵심은 이런 겁니다.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 금융감독 기능의 미흡,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 진행 등으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 다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위기 올 것이라고. 예. 그런데 재경원은 외환보유고를 회복시키고 외채 구조를 단기 위주에서 장기 위주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 감독권을 차지하기 위해 한국은행과의 주도권 경쟁에 주력함으로써 정부의 위기 대응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 자, 이제 그래서 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중산층이 무너져 가지고 극빈층으로 전락을 했다. 1인당 소득은 8년 전 수준으로 추락을 했다. 어이구야. 외환위기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 통치 시대에 아주 건실하게 형성된 중산층을 급격하게 무너뜨려 가지고 극빈층으로 추락시켰는데 전두환 정부 말기에 1986년, 87년 요 무렵에요. 예. 그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당신은 어디 중산층입니까? 예. 그게 75%를 중산층이라고 답했어요. 네네.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어허. 예. 양극화라는 대결 구도가 형성돼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중산층이 폭 넓어지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양극화 현상에 의해서 그냥 죽기 살기 게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1998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7%. 6.25 동란이 끝난 1953년 이래 최악의 경제 성장률이었어요. 3년 전쟁 겪은 그 수준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예. 와. 98년 1인당 국민소득이 6,800달러. $10,000라고 하더니 6,800달러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뭐 이재명이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주가 뭐 4천 피고 거기다가 뭐 그러니까 뭐 35,000불 소득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예.
좀 갑자기 그냥 모골이 소면해집니다. 지금 김영삼 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요 그 우리 요 종로 요 앞부분 인사동, 여기 예, 예. 이 젊음의 거리 예, 저 종각 부근 네, 여기가 아주 과거에는 젊음의 거리로 정말 아주 유명한 한가하던 곳이었죠. 나라인데요. 예, 거기에 새 집걸로 하나씩이 전부 임대가 붙어 있어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자영업이 몰아간다는 얘기는 자영업이 생존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저 월세들 내기 힘들고 예, 그 다음에 고용을 못하고 자, 이렇게 지금 하부 구조가 무너지고 아주 특별한 뭐 반도체를 비롯한 자동차를 비롯한 이런 그 특수한 분야만 반짝하고 있는데 과연 이 주가 4천 이게 정상일까요? 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 예, 강경식 씨가 깡듯이 총재하고 그 협상을 할 때는 한국이 주도하는 그런 구조조정을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이 임창열 씨가 완전히 그냥 개판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IMF가 한국 경제의 목줄을 딱 치고 아주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해가지고 경제 위기 전에 30개로 난립 상태였던 종금사 예. 9개로 줄여버렸어요. 허허, 보험사 50개 중 13개를 인가를 취소해 버렸어요. 아 정말 피눈물 나는 구조 조정. 구조 조정이라는 게 뭐예요? 정든 직장에서 사람 내쫓는 겁니다. 예,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취임 직전인 98년 2월 14일 날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 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17개 법안을 IMF의 그 강업에 의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주 막 무지막지한 금융개혁을 그 진행을 해서 예, 부실은행 5개가 퇴출되고 제1은행과 서울은행 외국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생존 가능한 은행 건전화를 위해서 무려 164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은행이 다 국유화가 돼 버렸어요. 그랬었습니다. 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자, IMF 외환위기가 현재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여기를 보면은 비정규직 증가 88.8%, 공무원 교사 같은 안정지업 선호 86%. 예, 이때서부터 이제 공무원 시험이 대폭발을 하죠. 네네. 네. 안 잘린다 이겁니다. 예, 철밥통이라는 얘기예요. 이때서부터 나온 게 철밥통입니다. 소득 격차 심화, 취업난 심화, 국민 혜택 저조, 소비 심리 위축, 삶의 질 저하. 이 중에서 지금 좀 그나마 낮은 거는 소비 심리 위축도 요즘 좀 약간 위축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국민 혜택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예. 극복이 된 것 같고 삶의 질도 극복이 된 것 같은데 예. 나머지는 그대로네요. 비정규직, 예. 공무원 교사 같은 안정직업 선호, 어허. 소득 격차 심화, 취업난 심화. 이거는 지금도 심각하죠. 예, 지금도 심각합니다. 네. 대기업 그 계열 기업 수가 253개에서 99년 말에 13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것들은 전부 전부 망해 없어지거나 아주 알짜 기업들은 전부 외국에다가 팔려나가버리고. 팔려나가거나 예, 대기업은 4개 내지 5개의 주력 업종 중심으로 개편이 됐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이제 99년 말까지 기업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라.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친 듯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다가 막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알뜰하게 만들어 놓은 이 생산 시설이라든지 사옥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외에다가 그야말로 정말 떠리로 헐값에 팔아넘기면서 어마어마한 국부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 당시 주식이 거의 64%가 외국인들이 쥐게 됐죠. 뭐 대한민국의 알짜 기업이나 알짜 기업들은 전부 50% 이상이 외국 자본에 넘어갔습니다. 이게 IMF가 우리에게 가져온 정말 비극 중의 비극이고요. 더 큰 문제는 김대중 정부가 이제 빅딜이라는 걸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야 내가 조선업하면 너도 해 나도 해 예, 뭐 예. 다 하고 뭐 자동차 너도 해 나도 해 다 하고 비행기 공장 뭐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이거를 이제
이제 합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합치는 과정에서 시장 경제 원칙이 아니라 정부가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음흠.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빅딜이라는 거는 그냥 시장 원리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 뭐 이런 거를 뭐 이리저리 막 이제 뜯어발기고 그럴 때 삼성 자동차 그 결국은 저 폐기했죠. 네. 이런 거를 정치 논리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시장 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됐겠습니까? 음흠. 이 과정에서 제일 뼈아픈 거는 외환위기가 가져온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나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아. 2001년 조사 결과 한국인의 88%가 국회, 79%가 정부, 72%가 대기업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고스란히 예. 반복되고 있죠. 이런 사회 분위기를 타고 국가를 믿지 말고 너를 믿어라.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저신뢰 사회가 됐다. 저신뢰 사회에서 생존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이념이고 나발이고 다 앞면 철판 깔고 예. 뭐가 있을 때 한탕 챙겨라. 한탕. 그게 이제 뭐 권순일이라든지 김만배 있지 않습니까? 한탕 김만배라든지. 잘해가지고 무려 2,000배 2,000배 순익을 내면서 7,800억 원을 해먹고. 그 좌파 그 학자로 분류되는 김동춘 씨가 경제와 사회라는 이 예. 잡지 98년 보모에 이런 글을 그 게재했어요. 이게 이제 IMF와 관련된 겁니다. 예. 빚 독촉에 몰려 일가가 음독 자살하고 중소기업 사장이 투신 자살하며 어제까지 회사의 어엿한 중견 간부이던 사람이 졸지에 집을 잃고 마누라 잃고 서울역의 무숙자가 되고 택시 운전수가 강도로 돌변하며 버려진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울고 있다. 소비의 사회, 영상시대의 등장, 정보통신혁명 구호가 들린 지가 어제인데 오늘은 생존을 위한 1차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음과 고통이 한국전쟁 직후에나 볼 수 있었던 결시가동들의 퀭한 눈동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누가 나타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김영삼. 야. 김영삼이가 11월 17일 날 강경식 부총리와 김윤호 수석만 그 인사 조치를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 비참한 꼴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와중에 임창열이라는 사람은 IMF 우리가 안 가, 우리가 누가 IMF로 간대? 뭐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러고 나니까 지금 그 깡수지 총재가 뭐라고 IMF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진짜 이것들 정말 믿을 놈들 한 놈도 없네. 에? 이게 IMF의 비극이다. 이게 모든 원인의 근원은 김영삼의 돌머리에서 시작됐다. 와, 오늘 대 기자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는 예. 진짜 역대급으로 좀 충격이 좀 큽니다. 예. 특히나 그렇게 충격이 큰 이유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1997년에 벌어진 현상이 대자뷰죠?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예. 아니 여기 있는 사람 얼굴을 갖다가 요 사람 얼굴을 이 김영삼에서 이재명으로 바꾼다고 해서 보통 사람의 몰락, 중산층에서 하층민으로 아니 김영삼에서 이재명으로 바꾼다고 해서 뭐가 어색합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천하대란이 시작된다. 천하대란이라 하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의 천하대란일 것이다. IMF 저리 가라 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그 와중에 제일 심각한 위기는 리더십 위기일 것이다. 우리 정말 이제 냉정하게 우리의 이 좌표를 잘 그 들여다보고 예.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와중에 지금 뭔가 수습을 해야 될 그러한 집단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더 위험한 상황이 천하대란이 찾아올 것이다. 이재명, 김만배 등등등 이 대장동 일당들이 천하동인을 만들었는데 지금 김용삼 대기자님께서는 천하동인 대신에 천하대란이 날 것이다. 시작될 것이다. 아이고 제발 좀 이런 예언이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제발 틀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불길한 예언을 항상 들어맞는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변에 좀 널리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1997년에 벌어졌던 일과 판박이라는 거 주변에 좀 알릴 수 있게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다 이렇게 좀 이 영상도 좀 공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국가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 김영삼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 출범을 할 때 뭐 문민정부 어쩌고 하면서 무슨 개혁을 한다, 사정을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금융실명제를 하고 하나회를 때려잡고 무슨 뭐 쇠말뚝을 뽑고 뭐 조선총독부 건물을 뭐 때려 부수고 막 그때 막 국민들이 막 김영삼 최고야 그래서 막 대통령 지지율이 90%를 넘어가지고 뭐 서태지나 최진실보다 더 막 뭐 인기리에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허풍 펑 꺼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져가지고 500몇 명이 그냥 떼죽음 당하고 대통령을 제대로 못 뽑으면 그래서 아까 제가 천하대란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뭐 특히 그 뭐 부정선거 뭐 주장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부정선거를 포함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거나 부정선거가 만약에 뭐 있었다면은 그거를 못 막은 우리 국민들의 책임도 저는 똑같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